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 집회에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모였고, 이는 경찰 추산 약 8만 명으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홀 등에 항의했습니다. 교과서를 갖다가 정권이 재단하려고 하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권은 그 역사의 그 주체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역사의 판단 대상이죠. 어떻게 역사의 주체가 되려 한단 말입니까? (2015년 11월 14일) 대한민국의 노동자와 농민, 빈민과 시민, 청년, 학생 등 박근혜 정권을 향한 전체 민중의 분노가 서울 도심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중의 피를 빼고 사는 자본가 정권, 권력을 뺏고 세월아이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이유로 이곳에 모이게 된 걸까요? 많은 국민들이 함께 동거동락을 할 수 있고 또 자산에 대한 있는 자와 없는 한계를 너무나도 격차가 있어서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자리에 계시면서 국민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들려오는 목소리를 좀 귀담아서 들으셔가지고 하시는 국정 운영에 좀 그러니까 뭐 소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실망을 나타내며 서민들의 삶이 여전히 힘들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노동, 농업 문제 등과 관련하여 11개의 요구안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은 광화문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 700여 대와 차벽트럭 20대를 동원해 미리 차벽을 세워놓고 240여 개 중대 2만 2천 명을 투입하였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53개 단체는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세워놓은 차벽에 행진은 막히고 말았고,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무기를 사용하게 되자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경고 방송이 나오자 어린 학생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그런 모습을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과투를 이용해 경찰 버스를 던지며 차벽을 뚫으려 합니다. 이 와중에 미처 경찰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경찰. 다행히 시민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광화문 광장은 청와대와는 1km가량 떨어져 집회 및 시위를 신고할 수 있지만, 미국 대사관 등이 인접해 있어 법률상 집회 시위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들이 차벽 친 자체가 불법이죠. 대법원의 판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는 불법을 하면서 노동자들 국민들만 불법을 못하라 이치 안 맞는 논리죠. 집회하시는 분은 불법을 하는 건 없나요? 반대로 여쭤보면 우리도 불법이죠. 지금 그 이 모임은 순간 언제 거센 해산할 물길이 생각이세요? 집회 참가자 머리 위로 날아듭니다. 시위는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버립니다. 죽을 힘을 다해 경찰 버스를 밧줄로 당기는 집회 참가자들과 그곳을 향해 사정없이 발사되는 물대포. 이쯤 되니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의 적절성과 과잉 진압의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시위대에 대한 물대포 난사의 위험성과 더불어 물대포 최루액 성분인 파바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보건 의료 전문가에 의하면 물대포 성분인 파바는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이며 파바와 캡사이신은 국제적으로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더 과격해진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사정없이 난사했고 시위대 또한 경찰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위 현장은 이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체류액이 섞인 물대포를 맞은 사람들은 괴로운 듯 기침을 하고 콧물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집회 참가자와 경찰들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정부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정책 개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기보다 계약이라는 걸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국가 전체를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자기가 소속된 당의 어떤 총선이나 대선 승리에만 관심이 있고 일반적인 그 정책 사안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선거의 승리에만 신경 쓰지 말고 좀 국가 정책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서 특수한 계급이나 계층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고민하고 정책을 짰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반 이상을 적으로 대하는 정권 비슷한 것 같아요. 80년대라 지금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 이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부 정부 10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게 안타까워요. 어느덧 밤은 깊어지고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경찰의 물대포 수업은 더욱 강렬해졌으며 시위대를 향한 일말의 온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대포를 맞는 사람에게나 그 사람을 구호하는 사람에게나 모두 무자비하게 쏘아붙습니다. 결국 한 집회 참가자가 물대포를 맞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희뿌연 액체가 온 아스팔트를 뒤덮고 그 위로 쓰러진 집회 참가자. 사람인지 바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물대포는 그 뒤를 따라가며 인정사정 없이 발사됩니다. 의식을 잃은 집회 참가자를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구조하여 응급차에 싣습니다.
이 집회 참가자의 생사가 무척 걱정이 됩니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폭력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발표한 반면 시위대 측은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미국은 경찰이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방송사의 기자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이유는 집회 참가자의 과격한 시위 장면만을 찍는 기자에게 화가 나 그 장면을 담은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뺏어! 해당 장면을 삭제하겠다는 기자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심한 말을 퍼붓습니다. 나와서 얘기해 이 새끼야. 지울 테니까 가만히 있어. 지운다니까 가만히 있어. 다 비켜. 아 이걸 나와야지 지우는. 아이 얼마나 지우냐고. 아니 잘 빼라. 메모리 가좀 빼. 새끼야. 빨리 빼. 지우고 보셨죠? 지우던데 부팅할 수 있으니까. 부팅 저. 저기 버리게. 왜 안 돼? 빨리 가위로 잘라줄게. 이에 기자는 카메라를 뺏기지 않으려고 버텨보지만 집회 참가자의 격한 항의에 못 이겨 결국 메모리 카드를 건네주고 맙니다. 폭동하는 폭동으로 그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안 보입니까? 이게 전국에서 오늘 나도 저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좌석이 없어가 열차 입석 타고 올라왔어요. 그만큼 국민이 화가 났단 말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폭력 시위로 번지면서 광화문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가 여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가 광화문 광장 진출을 시도하며 세종로 사거리에서 현재 3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버스 위에 있는 진압 경찰을 밀어 떨어뜨리려 시도하는 시위대도 목격되는 등 곳곳에서 과격 시위 양상을 보였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대한민국의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는 끝이 났지만 시위 폭력 상황 책임 소재를 놓고 경찰의 과잉 진압이다와 집회 참가자의 불법 시위다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학에서 이제 워낙 대학 문제들도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견디지 못하고 얘기하려고 민중들의 목소리를 좀 내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업수요에 맞춘다는 미명 아래서 이제 작은 학과들, 그 중요한 인문계열 학과들 같은 것들을 통폐합하는 것들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통하는 정부에 좀 저희 시민들의 그 목소리에 좀 힘이 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성을 막고 그다음에 불통가 저희가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들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소통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 목 터져라 외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달라는 것 아니었을까요? 시위가 끝난 시점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따지기 전에 10만 명이 한 목소리로 던지고자 했던 그 메시지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집회 참가자도 이 시대를 함께 살아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